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 지지율이 47.5%인데 호남 지역에서만 48.8%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온 호남 지역. 자, 호남 지역의 민심의 대이반이 시작됐을까? 자,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의 대각성이 시작됐을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상계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체제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1948년 이후에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새빨갛게 물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들, 거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있다. 자, 초한전, 그야말로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이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중국의 자본과 인력과 중국의 인프라가 들어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보니까 주말을 맞아서 서울 광화문 일대와 국회 의사당 일대, 여의도 일대,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집회 현장에서는 윤석열 탄핵 기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이렇게 외치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광화문 일대는 수년 동안 이끌어왔던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이 집회에는 얼마나 많이 왔을까, 사람이. 자, 그러니까 이 드론으로 조사해 보니까 수백만이 왔다, 수백만 명이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의 추산으로는 3만에서 4만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1월달을 기해 가지고 이 호성 교수가 헌재 상대로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지정 무효 소송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자, 그러니까 국회의 내란죄 처리로 탄핵 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 하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 소추에 전제가 된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소추 단계에서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됐다고 판단해 하며, 그런 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하는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사전 지정 행위 무효 확인 소송을 이 호성 교수가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탄핵 심판 자체가 심각한 입법성을 띠고 있다. 그 근거로 탄핵 소추인 국회는 지난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서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분량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고, 내란죄가 철회되면 탄핵 소추서에는 남는 부분은 전체 탄핵 사유 중 30%에 불과하게 된다. 자, 그런 27쪽짜리 탄핵 소추서와 8쪽짜리 탄핵 소추서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 그 자체로 심각하게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를테면 탄핵 사건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서는 총 44페이지인데 탄핵 소추 사유를 다룬 본문의 분량은 총 33페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0일 담화 인용 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소추 사유로 적시된 분량은 27페이지고, 여기에서 내란죄를 철회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8페이지 분량의
불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앞서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호성 교수가요. 자, 이거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자마자 바로 이렇게 국회에서 요구한 그 뭡니까?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걸 여야가 합의를 하라 이렇게 임명 보류를 하니까 국회에서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의결을 했는데, 거기 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헌법에 이렇게 주석서에 따르면 200석 이상이 돼야 되는데 총리로 생각해가지고 150석 이상, 그러니까 그때 표가 몇 표 나왔는가 하면 192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200석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결을 시켜버렸다.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탄핵이 무효다 이렇게 되면 원천으로 돌아가잖아요. 원천 무효로 이 각하가 되면은,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권한대행 되자마자 바로 조한창과 정계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잖아요. 요거 모든 것이, 그러니까 최상목이가 그 권한했는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원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판단이 가시죠.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 사례, 그러니까 위반 상황, 이 사건은 항소심 선고가 26일 날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28일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 말들이 많은데 정말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유튜브, 보수 유튜브 이 구독자 90만 100만 이상 넘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각하다 기각이라는 말을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상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리고 뭐 이 아직까지는 이 유튜브를 하지만은 아직 뭐 1년 좀 넘었는데 구독자가 뭐 1200명 정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유튜브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뭐 이게 뭐 구독자가 90만 100만 정도 되면 이 사람 10년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구독자 많다고 해서 저 사람 말만 옳고, 자, 내 말은 구독자가 1200명 밖에 안 되니까 내 말은 그러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갖다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절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관론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도리어 저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획대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들이 쳐놓은 건물에 딱 걸려가지고 말려들 수 있다,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가 돼가지고 원상 복귀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허영 교수가 지난 2월 27일쯤 돼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준비 절차에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는 철회하겠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 워딩 그대로 하면은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권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재판부가 권유해서 빼라. 국회 탄핵 사유 80% 이상은 내란죄예요. 내란죄가 처음부터 안 들어갔으면 탄핵 소추가 되지도 않습니다. 핵심을 빼고 뭘 하겠다는 건지. 자, 수사 서류 송달 촉탁을 했잖아요. 국회 측 대변인이 수사 서류 송달 촉탁을 했잖아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수사나 재판 중인 사항에 수사 송달 서류는 송달 촉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규정을 어기고 송달 촉탁을 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입법하게 송달 촉탁을 해서 받은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지요. 이렇게 헌법재판소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관련된 증인들 다 불러서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수사 기록만 증거로 채택하겠다. 이게 어느 도단 아닙니까? 근데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 민주적 정당성은 뭐냐면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 직접적인 권력일수록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일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죠.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는 만큼 권한 행사해야 돼요. 자,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이 이제 국회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소장만 임명 동의 받잖아요. 그만큼밖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근데 민주적 정당성이 제일 강한 대통령을 파면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이 탄핵 심판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로 다시 변론 기일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대통령 부재 상태가 지속돼서 국익을 해치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빨리 복귀시켜서 그 국무총리로 하여금 사태를 수습하게 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영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이게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지난 1월 달에 이하여대 정현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것인지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이성을 상실한 인민재판국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의회 독재를 넘어서 국회 체제 붕괴를 꿈꾸는 자들의 폐악질입니다. 자, 명백히 불법 무효인 영장에 의한 불법한 체포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려다가 그것이 극본대로 되지 않자 또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 경호를 하지 못하게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지금 발의해 놨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거기에 달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독선과 독재의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급속도로 깨어나 이번 계엄 선포는 매우 적효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현미 교수는 아주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정현미 교수가 이렇게 세미나에 나와가지고 했는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